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일본에서 열리는 사도 광산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결정을 바꾼 건데 두 나라 간 이견을 좁힐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건지 또 한일 관계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 추도식을 단 이틀 앞두고 논란의 정치 인사가 일본 대표로 추도사를 읽을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등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추도하는 행사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 정부 대표로 오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지만 우리 정부는 어젯밤까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고위급 인사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일본이 받아들여 차관급이 참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스쿠니 참배 이력에 대해선 개인의 과거 언행이라며 이를 이유로 행사를 보이콧할 순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쯤 외교부 언론 공지를 통해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부는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여러 가지로 내용상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명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메신저로 안철수 의원 측과 단일화 물밑 접촉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고 안 의원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고 설득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자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토대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하고 지금 윤석열하고 단일화 여론조사 돌리면 윤석열이가 이기죠. 네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우세를 확인한 명 씨. 정작 윤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한다며 답답해합니다. 거친 표현도 사용합니다. 윤석열이가 단일화 안 할라 하네. 단일화 안 한다고 이긴다고. 사람이 돌았네. 그러게요.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도 말하고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보려면 민주당이 졌다고 사표가 생겨서 확실하게 이기는데 그죠? 그러면서 윤 후보 캠프가 판세를 못 읽는다고도 말합니다. 안철수가 얻는 그 표만 계산하고 있네요. 머리가 짱구들이라서. 여보세요? 명 씨는 이 시기 윤 후보 메신저로 안 후보 측 최진석 당시 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나 물밑 협상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만큼 윤 후보가 자신을 신뢰했던 겁니다. 아니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그 안철수 단일화하러 가요? 아니 주방장이 배달 가는 거 봤어요? 최 전 위원장은 당시 명 씨를 만난 건 맞지만 30분쯤 대화한 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시 그런 사실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 명태균이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명태균 씨와 선을 그어왔습니다. 명태는 기억해도 명태균은 모른다며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정황이 담긴 녹취를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앞두고 나흘 동안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방문 사흘째 명 씨는 안 의원이 식사할 곳을 잡으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안철수 밥 먹어야 되니까 오늘 몇 시부터 몇 시 하지? 1시부터 하잖아. 네네네. 그 식당에 횟집에 예약을 해야 되겠는데. 예약한 인원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김영선 의원 사무실을 찾아 청년 여성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안 의원 방문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한테 원래는 이 강연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강연을 만든 거잖아. 이미지 만들어주려고. 행사 하루 전엔 현수막 문구를 두고 직원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도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네네. 아니 사람들이 왜 머리가 안 돌아가.
안철수를 만들어주고 김영선이 뭘 받을 거 아니야. 석 달 뒤 명 씨는 안 의원을 만나러 서울에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 의원이 수도권 합동 연설회를 치른 직후입니다. 내가 안철수 만나는데 김영선 자기 이제 입지 좀 찾으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자기는 뭐 그 안철수 마누라를 만나보고 싶으라고 죽으려고 하대. 지난 9월 명태균 씨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안 의원은 명태는 알아도 명태균은 모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명 씨는 나를 잊으셨나요란 문구와 함께 둘이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겨울에 먹는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이죠. 붕어빵 값이 훌쩍 오르면서 고물가 시대를 체감한다는 분들 계실 텐데 금값이 된 팥 가격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거리 붕어빵 가게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붕어빵 현재 가격은 3개에 2,000원 수준, 1개에 1,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항상 1,000원에 3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0원에 3개 하니까. 붕어빵 값이 오른 데에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더해 특히 팥 값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붕어빵 팥 앙금은 대부분 수입 팥으로 만듭니다. 오늘 기준 40kg당 26만 5천 원 선으로 5년 전보다 5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팥값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국산 팥 농사 작황이 심각하게 나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산 팥값은 40kg당 약 70만 원, 평년보다 70% 넘게 비싸고 수입 팥값에 비하면 3배에 가깝습니다. 국산을 쓰면은 손해를 보고 적자를 보니까 국산은 포기를 하고 수입으로 수요가 좀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상승했고. 국산 팥값이 이렇게 치솟은 까닭은 기후변화. 싹 트는 시기부터 꽃이 피는 7, 8월까지는 폭염과 가뭄. 이후 9월엔 집중호우가 오며 팥농사가 망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발화를 못하고 나중에 발화를 했더라도 급성장을 못해. 수확량이 전띠를 100을 놓고 보면은 20에서 30% 피해가 너무 막심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산 팥만 취급하는 가공업체나 가게들입니다. 팥 자체가 없어서 이제 저희한테 못 주시는 거죠. 올해는 아예 구매가 그러니까 가능할지 안 할지도 지금 좀 모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품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많은 그 업체에서 올해는 이제 중국산으로 지금 많이 돌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국산 팥을 사용하시는 업체들은 지금 완전히 비상입니다. 농식품부는 계속되는 여름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밭에 심는 콩이나 팥을 논에 심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서민 간식값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